3D Max의 대칭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지 기능을 알아볼 건데요. 모디파이어에서 메쉬 에디트에 있는 시메트리 기능과 그리고 리본 툴에 있는 시메트리 툴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기능의 이름은 비슷한데요. 두 가지가 다른 기능입니다. 그리고 에디트 폴리 상태에서 트랜스폼을 이용한 미러 기능과 도구 모음에 있는 미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시메트리, 모디파이어에 있는 이 시메트리 기능을 알아볼 건데요. 자, 얘를 위로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카피하고 반쪽을 나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렸고요. 이제 시메트리 명령을 올릴게요. 자, 이렇게 명령을 올리면은 반쪽이 복사돼서 대칭 복사돼서 이렇게 반쪽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위 스택으로 가면은 이 명령이 보이지 않는데 얘를 켜주면 상위 스택의 명령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위 스택에서 모델링을 하면요, 반쪽이 그대로 모델링이 되는 것이죠. 이쪽에서 만약에 이제 익스트루드 같은 걸 했으면 반쪽이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같이. 자, 그런데 요 가운데 요 캐릭터의 얼굴을 보면요, 이렇게 일그러져 있죠. 자, 이것은요, 이 오브젝트가 작기 때문인데요. 일단 여기서 슬라이스 얼롱 미러라는 옵션과 웨드심 옵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둘 옵션을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 옵션이 뭐냐면요, 일단 카피해서 요 밑에도 시메트리 명령을 똑같은 명령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지금 요 슬라이스 얼롱 미러라는 옵션이 꺼져 있죠. 요 위에 에디트 폴리라는 명령을 올릴게요. 이렇게 명령을 올려서 이렇게 여기를 한번 드래그해서 보면은 두 개가 있죠, 오브젝트가. 근데 요 시메트리 옵션에서 얘를 체크하게 되면요, 그리고 다시 상위 스택 해가지고 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자, 슬라이스 얼롱 밀러는요, 요 가운데를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날려버리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메트리 옵션에서 요 웨드심 옵션은 뭐냐면요, 요 가운데를 이렇게 잘랐을 때요, 근접해 있는 요 버텍스를 합치는 명령이 웨드심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스택에서 보면은 아까는 이 반쪽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날리면 선택해서 엘리멘트를 선택했을 때 이 반쪽만 선택됐잖아요. 끊어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요 가운데 있는 버텍스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요 엘리멘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텍스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옆으로 해봐도 합쳐져 있는 버텍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웨드심 옵션에서 요것은 이제 거리 값이 되겠습니다. 요 거리 안에 있는 버텍스끼리 합쳐준다 라는 그 옵션인데요. 요 값을 작게 해주면은 이렇게 아주 근접해 있는 버텍스만 합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오브젝트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요 거리 값을 작게 했는데도 이것이 일그러지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 오브젝트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시메트리 명령을 날리고 얘를 좀 작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케일 툴로 이렇게 좀 작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작게 했죠. 그리드를 켜보면 그리드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너무 작나? 이 정도까지 작게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리셋 엑스폼 명령을 올려서 콜랩스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시메트리 명령을 올릴게요. 아까는 얼굴 쪽만 이렇게 일그러졌었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그 이쪽에 있는 버텍스도 이렇게 붙고 그랬죠. 얘를 막 00 이런 식으로 줘도 얼굴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일그러져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작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얘를 사이즈를 키워서 얘보다 커졌죠. 그리고 시메트리 명령 올려볼게요. 명령 올리고 아까처럼 0.00 줘도 이렇게 줬는데도 아까는 여기서 0.00을 주면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이게 깨져 있죠. 자, 요 이유는요. 자, 오브젝트 선택하고 F12를 누르면 스케일 트랜스폼 요 타입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이 스케일을 조정해서 변형된 상태입니다. 지금 원래 값은 이게 100이 되겠죠. 이만큼 100에서 이만큼 올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렸죠. 요 웨이드심 요 거리 값은요 원래 스케일에서 적용이 됩니다. 즉 이게 100% 100%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취소하고요. 그래서 스케일을 이렇게 쭉 올린 다음에는요 리셋 엑스폼을 해줘야 합니다. 리셋 엑스폼을 하고 컬랩스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F12 눌러서 스케일 트랜스폼 여기서 보면 이게 100으로 맞춰져 있죠. 이렇게 리셋 엑스폼을 한 다음에 시메트리 명령을 올리게 되면은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0.1만 줘도 이렇게 되네요. 요것이 이제 스케일 값이 좀 키워져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시메트리 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메트리 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로 확장을 해서 모델링해서 폴리곤 모델 얘를 또 확장해 보면은 시메트리 툴스라는 기능이 있죠. 자, 요 리본 메뉴가 에디터블 폴리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디터블 메쉬 상태에서는 요 시메트리 툴스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모디파이에서 보면 얘가 에디터블 폴리이기 때문에 요 리본 메뉴가 활성화되고요. 자, 여기서 시메트리 툴스 얘를 눌러서 요 창을 열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요 픽 메인 모델 어떤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제 시메트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찍어주면 요 오브젝트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 얘를 좀 이렇게 이동을 시킨 다음에 플러스 투 마이너스 해주면은 똑같은 값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간단히 지금 한번 좀 알아봤고요. 요 세세하게 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시스. 자, 이것은 어떤 축을 기준으로 시메트리를 할 것이냐, 그 옵션이고요. 요것은 이제 오차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2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2 플러스가 있죠. 자, X축에서 이쪽 영역이 플러스가 되고요. 이쪽 영역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플러스 2 마이너스 하면은 여기 반영이 되고, 만약에 이쪽에서 수정을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를 누르게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Z 취소하고요. 자, 그리고 플립 시메트리 이렇게 해놓고 플립은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주는 겁니다. 자, 이쪽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고 플립 이렇게 반대로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반대로 이동을 시켰을 때 보면은 칼하고 방패는 위치가 바뀌지 않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대응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버텍스 선택으로 가볼게요. 에디터 폴리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 빨간색으로 선택된 부분은 대응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풀고 다시 얘를 이렇게 찍어보면은 이렇게 대응되지 못한 요소는 이렇게 선택을 해준단 말이죠. 만약에 다시 얘를 약간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면, 자, 버텍스 모드라서 얘를 다시 픽 타겟을 해주면은, 자, 이 부분도 대응되지 못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이죠. 자, 취소하고요. 다시 이렇게 찍어주겠습니다. 됐고,
자, 그럼 여기까지 알아봤고, 이번엔 이 부분을 알아볼게요. vertex positions. 자, 요 기능은 요 버텍스 모드에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Shift 툴. Shift 툴 내 요 미러로 움직이는 기능이 있죠. 근데 얘를 끄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이동을 시켰어요. 이 부분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플러스 또 마이너스를 해주면, 자,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컨트롤 F 취소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가 얼굴 쪽만 좀 수정을 하고 싶고, 이게 변형된 쪽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고, 요 어깨 쪽 갑옷은 요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때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카피를 하는 거예요. 카피.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마이너스를 누르는 거죠. 플러스 또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패스트를 눌러주면 아까 복사한 부분이 이렇게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대칭 쪽으로 요 시메트리 툴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자, 요 파트하고 요 파트를 한번 봐볼게요. 얘를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자, 컨트롤 Z 취소하고요. 얘를 옆으로 약간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플러스 또 마이너스를 해보면, 자, 얘가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시메트리가 되지 않았죠. 요 이유는요, 여기에 버텍스, 요 한 위치에 버텍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모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버텍스가 똑같은 위치 값에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위치를 바꿔준 다음에 얘 픽 타겟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고 플러스 또 마이너스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시메트리 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디파이어 시메트리 툴을 적용하면 반대쪽에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지만요, 이 시메트리 툴스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칭되는 버텍스를 계산을 해서 변형된 위치 값을 변형된 값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익스트루드나 이런 명령은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을 때 플러스 또 마이너스 해주면은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미러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 도구몸에 보면 요 미러라고 있죠. 자, 이것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요 에디터의 폴리 내에서 요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요 에디터의 폴리 내에서 미러 시키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방패를 선택을 하고 얘를 이렇게 일단 회전을 시킬게요. 이렇게 모델을 막 하다가 이게 방패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요 반전된 형태로 들어가게 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 이제 요 기능을 쓴다고 하면은 얘를 디태치 해가지고 요것을 한 다음에 또 다시 어태치를 하고 요런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요 에디터의 폴리 내에서 그냥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반전을 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F12 버튼을 누르면요, Move Transform Type 여기 이렇게 나오죠. 지금 Move 툴이기 때문에 요 Move Transform으로 이렇게 잡히는데, 로테이션 선택하면 로테이션 트랜스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스케일 누르면 스케일 트랜스폼 이렇게 나오고요. 스케일 모드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얘를 선택을 해주면은 X, Y, Z를 각각 따로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X에 마이너스 100을 입력을 해주면요, 이제 마이너스 100%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X축으로 이렇게 반전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 뭔가 이상한 게 보이죠? 예, 지금 면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타입으로 이렇게 한번 반전시킨 다음에는 요 플립 명령을 한번 줘서 면을 다시 이렇게 뒤집어줘서 오브젝트를 반전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에디터의 폴리 내에서 오브젝트를 반전시키는 방법이었고요. 자, 이제 나가서 요 도구모에서 요 미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옆으로 두 개를 복사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선택한 다음에 요 미러 명령을 줘서 요 미러 명령에 보면 요 트랜스폼이 있고요. 이 지오메트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 오브젝트는 요 트랜스폼으로 미러를 시키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두 번째 오브젝트는 요 미러 명령에서 지오메트리로 미러를 시키겠습니다. 자, 트랜스폼일 때는 요 모디파이어 스택에 보면 아무것도 그 명령이 없죠. 근데 지오메트리를 하면은 요 미러라는 명령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트랜스폼 상태에서는 요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오메트리 상태에서는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미러 명령이 올라왔고요. 즉 여기서 사용하는 요 지오메트리로 하는 요 미러는 모디파이어 스택에서 파라미터 디폼에서 요 미러 명령, 이 미러 명령을 하나 올리는 것과 똑같은 기능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트랜스폼으로 미러 명령에서 요 트랜스폼으로 미러를 시킨 것이고, 이것은 미러 명령에서 미러로 지오메트리로 미러를 시킨 것이죠. 자, 얘를 옆으로 하나 더 복사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reset export 명령을 줘 볼게요. 자, reset export 명령을 줬더니 면이 뒤집어졌죠. 우리가 에디터 폴리 상태에서 이 방패를 뒤집었을 때 면이 뒤집어졌었죠. 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이제 F12 버튼을 누르면요. 자, 마찬가지로 트랜스폼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00으로 이렇게 입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얘 마이너스 요즘 플러스 100%를 해주면 얘가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요 reset export 요 명령을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예. 그 미러 아까는 이렇게 미러 돼 있었는데 면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 반전된 상태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와 버렸죠. 예. 요 기능이 좀 특징입니다. 지오메트리로 이렇게 미러를 준 것에는 리셋 엑스포 명령을 줘도 이렇게 리셋 엑스포 명령을 줘도 면이 뒤집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이 명령을 빼도 그 명령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반전된 형태가 유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3D Max에서 모디파이어에서 메쉬 에디팅에서 요 시메트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리본 툴에 있는 요 시메트리 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에디터 폴리 내에서 트랜스폼을 사용을 해서 하는 요 미러 기능, 그리고 도구 모음에 있는 요 미러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